나는 홍명보. 왜 나를 싫어하나. 멕시코와 남아공 개꿀 좀 뽑았는데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나도 알고 보면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야. 국대 감독 홍명보, 이 포트본선 진출 조추첨도 잘했는데 왜 맨날 욕만 하나.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바레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후반전은 리그2와 축구 단신, 단신들이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들 할 건데, 먼저 리그2 얘기 리뷰를 이제 재훈 씨가 아래층 사람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이 K2 8라운드로 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K2 8라운드에 또 리뷰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18일 14시에 펼쳐진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FC 경기 구석 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부산 아이파크의 7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 라인업에서 좀 새롭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비르와 김세훈이 선발로 나왔는데, 이러한 변화에서 활약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부산 슈팅에서 세컨볼을 사비르가 선제골이자 시즌 첫 골을 만들었게 되는데, 초반 사비르 선수가 좀 부진한 폼으로 좀 나오지 못해서 이 선수 자체가 좀 조급함이 좀 있었지만, 이날 선발기회를 잡으면서 득점하면서 그가 쌓였던 분풀이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 33분 사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김세훈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심지어 이날 김세훈의 골은 자신의 K리그 첫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였었습니다. 부산이 전반 동안 수원FC를 상대로 압도하면서 이 상대하기 버거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수원FC는 윌리안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52분에 프리저가 얻어낸 PK로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따라가는 의지를 보였었던 수원FC였습니다. 이후에 수협이 동점을 위한 밀어붙이며 찬스를 만들었었지만, 구상민 키퍼의 선방과 단단한 수비로 추가 시점을 내주지 않았던 부산이었습니다. 경기 종료되면서 수원FC는 지난 경기 무승부로 연패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부산은 원정 패배로 많이 쓰라리며 박건하 감독의 위기 대처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산이 7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무패 행진으로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상승세로 정말 무섭게 K2 1위 굳히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천은 7무 1패인데 부산은 7승 1무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팬 호연님께서 댓글을 아주 기쁘게 남겨주셨어요. 부산은 7경기 연속 멀티골로 7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1위를 굳힙니다. 지난 경기 부상당한 김찬 대신 사비에르가 톱으로 나서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미, 수비, 윙으로 모두 실패하며 사비에르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출전이었는데, 놀랍게도 시즌 첫 골과 첫 어시스트를 해내며 톱으로서 실력을 보여주었네요. 그러나 변함없이 기행을 벌입니다. K리그 심판이 개판이라도 볼 소유권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데, 상대 선수가 든 공을 힘으로 뺐다가 몸싸움이 나며 벤치 클리어링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도 있었네요. 당연히 경고받았고요. 사비의 어시를 데뷔골로 연결한 04년생 김세훈 선수는 윙백인데 볼 컨트롤이나 킥이 모두 좋아서 계속 기대되네요. 전반은 부산이 2골 넣는 동안 수협은 슈팅이 0이었고요. 점유율이 4대6 수준으로 수협이 앞섰는데도 부산이 미드 수비 라인이 탄탄했습니다. 후반은 접대가 시작됐습니다. PK 한 골 내주고요. 수협이 경기를 지배하며 완벽한 찬스도 3번 만들었었는데, 부산이 운이 좋아서 안 들어갔네요. 또다시 운이 좋아서 승리하네요. 징징거리는 거 아니고 진짜로 운빨입니다. 여튼 다음 경기는 수삼 원정입니다. 원정이니만큼 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긴다면 안정환, 이정효가 입단하고 안정환만 경기에 나가던 98년 대우 시절 8연승과 타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1, 2위 대결이자 18득점의 창과 2실점의 방패의 대결이니만큼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부산이 빅매치의 주인공이라니 쿠플픽이라도 되는 건 아닐지 변방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지만, 이날도 관중은 3,332명뿐이라는
이것뿐이라서 주차는 편했지만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관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네. 이게 좀 문제네. 사실 아직까지 부산 아이파크의 지금 상승세에 비해서 사실 관중들이 많이 못 오는 건 좀 아쉬운 것도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좀 아직 좀 이제 부산 아이파크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좀 홍보를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좀 더 한번 팬들을 좀 끌어오게 할 만한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네, 리그2라 그렇게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또 제가 저번 주에 또 아래층 다루면서 예. 부산 아이파크 그 경기 리뷰를 하면서 대준바 호연님께서 AS를 좀 올려준 거 있는데 그 댓글을 좀 먼저 네. 또 같이 소화를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남정 원정 성인을 그 10,000원에 또 3,000원 축덕 체크해서 7,000원 곱하기 2, 그리고 또 어린이는 또 이제 2,000원 해서 3인이 16,000원으로 좀 이런 경기를 봤었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저번에 호연님이 셋이서 갔는데 14,000원밖에 안 나왔나요라고 말씀하셔서 예.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죠?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 그랬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예, 계속 또 AS를 또 몇 개 올리셨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무산 연승 기록이 아까 그 댓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98년 로얄즈 시절에 8연승이 최고였고, 또 이제 부산 아이파크로는 또 이제 6연승이 좀 최대였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7연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 아이파크로서의 또 신기록은 또 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부산 뉴스인 개성고가 최근 우승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백가오는 보잉고 출신의 유수는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때 부산 개성고를 좀 언급하면서 이 김현민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유수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백가오 선수까지도 제가 개성고로 같이 엮으면서 제가 이 멘트를 아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정정을 해주셔서 백가온 선수 이제 보잉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몽규는 최악은 아니지만 멍청합니다. 자이언트 프론츠 욕하다 지치면 정몽규 욕하는 느낌이죠. 이브리그 승강제 자신이 만들고 자기 팀에 투자 안 해서 첫 강등팀의 불명예를 퍼먹고 작년 구단 인건비는 리그2에서 8위입니다. 그때 리그 순위도 8위라서 조성환 감독은 보통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산 팬들도 1위는 예상도 기대도 못한 게 구단이 작년과 달라진 게 최원건 수석코치 영입과 검증한 크리스찬 영입뿐이었으니까요. 결국 1위는 이 두 사람의 힘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것 그러니까 4번과 5번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말했던 제 발언에 대해서 AS 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성환 감독,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 감독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조성환 감독이 지금 부산 1위인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성환 감독이 어때서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때 리그 순위가 8위였고 그때 인건비도 8위였다. 선수단 인건비도. 그러니까는 보통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거 보니까 보통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잘한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의외가 뽀록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부산 팬들도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예. 이 제가 또 이제 딱 다른 얘기지만 이제 부산 아이파크 팬들의 좀 유튜브 같은 것도 영상을 좀 몇 개를 봤는데 예. 승리하고 있는 게 좀 실감이 안 날 정도의 그 표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아무래도 부산이 그래도 작년이고 재작년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다 보니까 팬들도 많이 내려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번에 성적이 좀 잘 나오면서 좀 그래도 표정도 좀 밝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우 씨도 가실까 지금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시간이 되면은 예. 좀 가볼까 하는데 음. 근데 그 조성환 감독님 3년 차잖아요 올해. 네. 네. 올해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징크스상으로는. 본인이 그래요? 원래 3년 차는 뭔가를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또 제주에서도 그랬고 인터에서도 그랬고 맞습니다. 올해도 3년 차이기 때문에 승격을 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승격한다면은 부산 팬들은 거의, 저는 분명한 거는 K1에 만약 부산에 올라오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구도 운동장에 온 인원보다 무조건 5,000명 정도는 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징크스가 이어지면 내년에 보통 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위험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부산이 근데 일부 있을 때도 사실 이게 팀이 좀 이상해요. 약간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무래도 워낙에 또 야구 인기가 좀 크고 네. 또 축구가 약한 도시다 보니까 일부에 있을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부산이 뭐 아주 잘한 적이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일부에 꾸준히 있을 때도 사실 좀 뭐랄까 결과와 무관하게 관중 동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실 그래서 구도 좀 운동장이 안타깝습니다. 구도 운동장이 그렇게 접근성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그 시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사실 좀 부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꼬집고 싶은 게 그 아시아드 그 구장 제대로 쓰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들 부산 아이파크 이제 구단은 이 아시아드 경기장을 자기들의 원래 홈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한 연차로 쌓인 거 보면은 사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 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건 구도운동장에서 많이 했었던 모습만 떠오르지 이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안 들고 사실 그리고 접근성을 봤었을 때도 사실 아시아드보다는 저는 구도운동장이 더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래서 구덕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아시아드 쪽에서는 무슨 뭐 다른 뭐 부산 뭐 행사 뭐 그런 걸 관련해 가지고 약간 명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사실 좀 너무 구차한 변명 같다. 뭐 근데 어차피 뭐 교통도 구덕이 더 좋다고 하니까 구덕에서 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후에 또 다시 아시아드 경기장을 복귀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성을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호연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네. 거 거의 부산에 또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리벤 마치고 저는 그 지금 이게 딱 순서가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수원이랑 원정이 아니고 홈에서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때 수원과의 1, 2위 매치를 부산 홈에서 한다, 구덕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수원은 엄청난 팬들도 오겠지만 보통 부산 수원이랑 경기한다고 원정팬 많겠네. 원정팬 구경하면서 뭔가 그 경기장 분위기가 들끓겠네. 근데 보니까 부산 1위네. 그러면 이제 라이트 팬도 더 오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은 빅버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은 이제 부산에서 했었으면은 부산의 그 인기를 끄는데 좀 타이밍상 좋지 않았을까? 이럴 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타이밍이 좀 그렇게 또 잡혔다 보니까 아마 이게 구덕에서 아마 하는 이제 수원삼성과의 매치는 아마 여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저도 봐야겠지만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아쉬웠다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이미 근데 다 정해졌기 때문에. 아시아드랑 구덕 얘기를 하면 하나만 하면 예.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구덕이 훨씬 나아요. 아시아드가 또 워낙에 또 시야가 안 좋기도 하고 진짜 안 좋죠. 구덕이 훨씬 낫고 사실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부산 아이파크가 지금 그 아시아드 있을 때 사실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구덕으로 사실상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덕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워낙에 지금 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게 꾸준히 구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물론 구덕운동장을 딱 한 번 가보긴 했었어가지고 위치를 갔을 때는 정말 충분히 좋은 것 같은 게 원정 팬들 입장에서도 부산역 조금 내려가면은 그래도 바로 그 구덕운동장에 갈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막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또 펼쳐진 경기였고요. 바로 경남FC 대 수원삼성의 경기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0대1로 수원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창축센에서 펼친 경기에 청백적 우산으로 가득했던 향연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원정 구역은 전성 매진으로 청백적 팬들의 동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양팀이 팽팽한 상황에서 서로가 공격하고 방어하며 양면의 대응으로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결과는 한 골로 희비가 가려지게 되었는데요. 79분에 교체 들어간 박지원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경남이 득점을 위한 도전이 있었지만 수원의 수비적 대응으로 쉽게 막아내며 오랜만에 승리로 나아갔었던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아직까지도 완벽치 않아서 만족하지 못할 팬들일 것이고 또 이정현 감독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경기력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다는 표현을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아까 부산과 수원FC 리뷰하면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특히 다음 경기가 부산 아이파크를 홈으로 부르며 이 수원 삼성이 이제 시즌 가장 빅매치로 주목될 경기로 이날 중요한 심기일전으로 수원 삼성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 경남은 홈에서 수원 삼성을 부르면서 이게 도전적인 모습은 보였었지만 독점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패배를 하는 아쉬운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할 얘기는 없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날 경기에 하나 불편한 장면이 좀 하나 나온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에 50분 수원 공격의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 안에 이 수원의 홍정호와 그리고 경남의 김현호 선수가 서로 경합 과정에서 서로 신경전으로 큰 대립이 일어났을 상황을 좀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정호가 김현호의 목을 조르는 강한 대응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양팀 선수들이 말린 상황까지 나왔었습니다.
결국 주심이 둘에게 경고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사실 홍정호의 대응에서 너무 풀어잡지 못한 모습이었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것에 게다가 상대인 김연호 선수는 07이고 홍정호 선수는 89로 굉장한 나이 차이로 상대를 이런 모습을 꼭 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게다가 김연호 선수 유니폼이 반이나 찢기는 장면으로 좀 쉽지 않은 광경으로서 보였던 아쉬운 장면으로 이 장면까지도 언급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이날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솔직히 이 경기를 못 봤는데 네. 수원이 3경기 동안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왜 공격력이 이렇게 안 좋아졌지? 초반에는 막 4연승, 5연승 막 하고 막 이러면서 5연승이었나? 수원이? 4연승이었나요? 5연승인데 헷갈려. 5연승까지 갔죠. 5연승까지 갔다가 이제 청주한테 이제 예. 홈에서 비기고 그리고 또 다른 홈 경기에서 이제 김포 상대로 이제 예. 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원정 가서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좀 그래도 꾸역승을 하고 막 아니면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별로 이정효 감독의 그 휘하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치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승리를 해서 다행이지 이게 네. 좀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부산과 이런 빅매치를 좀 앞둘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승리를 한다면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겠지만 반면 이제 부산 상대로 만약 무승부나 패를 한다면 또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 이거 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리뷰를 얘기하고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18일 16시반에 펼쳐진 경기였고요. 충북 청주FC 대 김해FC 2008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양 팀이 승리가 없는 가운데 너만큼은 자꾸 승리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사실 경기력에서는 청주가 압도하면서 김해를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이 있었지만 찬스에서 결정력 부재와 슈팅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전미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었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충북 청주의 득점이 나오는데 주심이 VR 체크로 세트피스에서 박스 안에 조윤성이 당한 파울에 대해서 PK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시아가 성공시키면서 리드하기 시작한 청주였었습니다. 이제 청주 종합의 홈팬들은 PK 득점이나만 앞서가는 것의 기쁨으로 청주를 향한 응원으로 더욱 목소리가 높았었고요. 하지만 후반 막판 김해가 득점을 위한 도전이 이어가 공격적 운영이 시작되면서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김해 백하가 동점골로 만들면서 다시금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가 이제 역전으로 기세를 밀어붙였었지만 남은 추가 시간에 활용을 하지 못한 채 양팀이 무승부로 종료되면서 양팀의 첫 승은 다시 한번 뒤로 미뤄질 상황이 되면서 양팀의 첫 승이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결국 승리가 간절한 두 팀이기에 승부가 나올 것으로서는 보였었지만 결국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교훈이 생각날 것으로 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봤었을 때 양 팀이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한 팀이 승리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게 사실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다 잡은 경기를 좀 놓친 그런 아쉬운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틀리네요. 아직까지도 못 이겼으니까 둘 다 못 이기겠구만 이랬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못 이겼는데 뭘 갑자기 뜬금포로 이기겠어. 이래. 근데 물론 청주가 이거는 네. 저는 잡았어야 되는데 더 득점을 했었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후반 막판에도 이렇게 또 수비적으로 더 집중해야 해서 실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일단 승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경기를 좋은 청주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승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거는 비판받을 내용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건 역시나 충북 청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해도 일단은 극적으로 이제 동점을 넣으면서 승점 1점을 가져왔었던 그런 두 경기 연속 이제 승점 1점 가져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손현준 감독 하에서 김해FC 2008의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감독도 손현준 감독도 승리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손현준 감독의 저는 그 기자회견의 그런 내용이 너무 아쉬운 게 너무 선수에 대한 부족함을 너무 실언처럼 약간 언급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이게 비판적인 언론으로 좀 비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손현준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기자회견에 이제 감독 인터뷰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좀 멘트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물론 이제 스쿼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독의 능력으로서는 이걸 좀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선수 없다는 식의 좀 멘트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런 아쉬움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정효가 어떻게 아침 8강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단도 물론 아쉬울 수는 있지만 감독이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뭐 남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 그렇게 좀 아쉬운 그러다 보니까 또 김해 현재 또 이 김해FC 감독인 손현준 감독에 대해서 좀 뭐 이제 내친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또 다음 감독 후보까지도 나오는 중에 좀 이런 약간
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최원준 감독 입장에서 하루빨리 첫 승을 빨리 거둬서 좀 이제 상승세를 타야 되지 않을까. 뭐 이 경기이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16시 반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요. 이 경기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구 FC 대 천안시티 FC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2로 천안시티 FC 역전승으로 이번 라운드 최대 이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9분 대구의 맹공에서 박기현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대구가 추가골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었지만 천안의 수비 대응에서는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큰 변수가 생기는데 바로 47분 천안의 역습에서 안창민이 이림에게 태클을 당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VR 체크로 들어간 주심인데 원피드 리뷰 결과 태클이 너무 과격해서 이림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놓였던 대구가 되었고 반대로 천안시티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후반 동안에 반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최종 판정 이후에 김병수 감독이 과격한 항의로 주심에게 대하면서 결국 경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플레이로만 봤을 때는 빼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김병수 감독이 항의를 한다는 것에는 사실 이유가 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수적 열세에도 밀어붙이면서 세라핀과 세징야의 슈팅을 나오면서 골대로 벗어나는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천안이 이준호와 사르자니가 들어가면서 공격적 플레이로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90분 이후에 추가 시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94분 천안의 롱크로스에 김성주가 때운 것을 이준호가 키핑 후에 터닝 발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천안 원정 팬들의 환호가 들리면 그들의 도파민 생성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천안이 멈추지 않고 더 밀어붙이게 되는데 결국 98분 사르자니가 박스 안 진입 후에 왼발 슈팅이 득점으로 이용하면서 천안시티의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대팍의 대구 홈팬들의 싸늘해지면서 천안 원정 팬들 제피러드들의 함성만 가득하며 주시미스가 동시에 대팍의 엄청난 야유로 경기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대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결국 이 감독 나가콜로 김명수 감독의 더 압박을 받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었고요. K1 승격이 간절한 대구 팬들이기에 멘탈이 점점 무너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결국에 4월 19일 단독 기사로 나오면서 아마 저희 녹음하는 오늘 날짜로서는 오피셜까지 나오게 되는데 김명수 감독이 대구와 계약 해지로 떠나게 됐다고 하지만 아마 오늘 오피셜 기사로는 대구 김명수 감독을 경질했다는 내용으로 오피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1년을 못 채우고 떠난 김명수 감독이 과연 다시 프로구단의 감독을 부임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의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인지 하면서 동시에 오피셜 나온 게 바로 최성용 수코치를 감독을 승격시키면서 이렇게 이번 시즌을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오피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천안시티에 대한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이 팀도 심상치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4무승부가 있지 1패밖에 없어. 지금 생각보다 흔들림 없이 좀 잘 가고 있는 듯하고 한다고 봅니다. 박진석 감독의 천안시티 부임하면서 팀이 달라진 것을 조금씩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실점은 어쩔 수 없겠지만 팀이 조직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보여 이제 최전방의 부재만 해결된다면 분명 천안시티가 이를 내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두 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색 두 팀이 만나가지고 한쪽은 화창한 하늘인데 한쪽은 먹구름이 낀 약간 그런 네네네.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댓글들도 좀 소화할 건데 시드버거 세트님이 먼저 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야구가 2시 경기라 시간도 남는 김에 대구와 천안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본 거죠? 이렇게 남겨주셨고 PS를 남겨주셨네요. 무척 2년 전 2부의 봄인지 염인지 생각나는군요. K리그2라고 2년 만에 시즌2까지 개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맛에 2부의 늪을 봅니다요. 전 콩이나 까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게 역시 2부는 늪이 맞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웅합범님도 여기 대댓글 남겨주셨어요. 시드버거 세트님도 보셨군요. 토요일에 대참사를. 저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퇴근하자마자 웅이랑 불이 나게 대팍 직관 갔다가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또 댓글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은 정말 어질어질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전반 박기혁 선제골로 앞서갈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후반 막판 카운터 펀치급 극장골을 2방 연거푸 맞으니 뇌진탕이 온 것처럼 어질어질함에 정신없는 주말밤이었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정리는 주간 K리그 진행자분들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경기 보고 하고 싶은 한 줄 평 댓글로 남깁니다. 축구 때려치라. 너가 뭔 축구고 너가 뭔 축구고 그냥 기술 배워라 기술. 저번에 이거 비슷한 거를 지우 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기술 배우는 누가 제일 기술 서율 커멀따라 엑셀 맞아. 기억나네요. 아직 커멀따라 안 갔냐 뭐 이런 얘기를 지우 씨는 그 특정 선수한테 했는데 요 웅하범님은 팀 전체한테 다 해버렸네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 살목지라는 공포 영화가 되게 유명하다던데 이런 영화 있나요? 몰라요. 저도 예. 이거는 제목은 들어서 좀 요즘에 그래도 어. 좀 흥행되고 있는 작품. 여름이니까 이제 남양 특집 한번 할 때도 그러겠네. 있죠. 이제 근데 이게 실화라고. 아, 그래요? 나도 한번 봐야겠다. 그 어떤 지역이 건지 아마 있다고 해서. 예. 찾아봐야겠네. 아무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대파 극장인 것 같습니다. 축구 보기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예. PS도 남겨주셨는데요. 그날 아쉬운 마음 칼칼한 김치찌개 먹으면서 아쉬움을 달래봤습니다. 여기 타지 사람들을 잘 모르는 나름 대구의 맛집입니다 하면서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PS로 경기 졌다고 웅이랑 투덜거리며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서영욱 위원님을 만나서 두 분이 싫어하시는 서영욱 위원님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서영 위원님도 혹시 역시 그 웅어범님 맞으시나요? 반겨주셔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대구 축구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나는 위안거리 하나 가져가 봅니다. 큰 위안이 됐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제가 웅어범님이 지금 저희 방송에도 댓글을 남겨주시지만 지금은 지금은 디팍 시대인가? 아무튼 디팍인데 대구 패널 그 영호님이 하시는 영호님 맞지? 갑자기 간만에 이름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그분이 하시기도 하지만 네이버라던가 이런 데 보다 보면요 웅어범님이 생각보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웅어범님 맞겠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보이는데 아마 그 서영훈 님도 그걸 보셨나 봅니다. 서영훈 위원도 호불호가 많은 해설위원이라 이래저래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네이버 풋볼 앤 토크인가?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풋볼 앤 토크 시절부터 좋은 추억거리가 있는 위원이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웅어범님이랑 약간 비슷한 게 풋볼 앤 토크도 있지만요. 주간 서영욱 그것도 있고 사실 주간 서영욱 덕분에 지금 이제 이주원 의원의 무슨 방송이었더라? 히든 풋볼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서영욱 위원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뭐 제가 모르겠네요. 나쁜 점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뭐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호연님도 혹시 그 웅하범님 해설위원과 인사 나눌 정도의 축구력이 부럽습니다. 근데 서영욱 위원도 저희 방송을 아시지 않을까요? 팟캐스트 하면서 저희도 꽤 순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팟캐스트 그 예전에 팟빵 전부터 있었는데 서영욱 해설위원의 그 팟캐스트가 이제 스포츠 전체 1위였고 2위가 우리였어요. 좋을 때였죠 그때가. 듣는 게 많지가 않았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청취율이 좋고 근데 이제 팟빵이 많이 빠져나가서 저희가 뭐 가끔씩 순위권에 주간 순위로는 4강 안에 들더라고요. 4위까지는 꾸준히. 근데 이제 뭐 팟빵 전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져서 예전에 그 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서영욱 위원도 저희 방송 알 거예요. 아마 우리 셋의 이름도 얼핏 알고 있지 않을까. 막 얘기하면 설마 그 쓰레기 그래서 저를 보면서 우리 욕했던 나를 싫어한다 했던 그 울산 팬가 인천 팬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지도 모릅니다. 네, 여튼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경기 이제는 4월 19일 네 경기 또 언급하겠는데요. 참고로 일단은 저는 이 4월 19일 날 그 화성 FC랑 김포 FC 경기를 갔다 와가지고 원래는 김포 FC 경기를 지훈님이 또 리뷰를 해주는 편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엔 리뷰를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대신 지훈님에게 부탁드렸었던 게 안산 길렸을 때 서울랜드 경기를 좀 리뷰를 좀 부탁했는데 그 경기 먼저 좀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워낙에 또 그 좀 원사이드한 경기라 크게 할 얘기가 많지 않고 그 4분 16초 동안 일단 추모 행사 겸해서 묵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1대0이 되는 데까지 3골이 필요했습니다. 백지웅 선수의 골, 김현 선수의 골이 취소됐고 손혁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핸드볼 비스무리하게 좀 애매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골이 되긴 했는데 VAR을 되게 오래 봤고 결과적으로는 수비 자책골로 그 공식 기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빼면 사실 일방적으로 인드가 많이 밀어붙인 경기였고 이승빈을 제외하면 사실 좀 이거는 프로와 프로의 경기라고 하기에는 좀 갭이 너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산이 대놓고 너무 수비만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조금 빨리 틀어놓고 봤는데 이게 뭘 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수비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골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좀 안 좋게 됐고 그 제가 쭉 이렇게 슬슬 넘기면서 봤는데 70분 조금 넘은 타이밍에 그 중간에 이제 매치 스탯이 뜨잖아요.
그때까지 안산 슈팅이 0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와 내가 못 본 게 아니구나. 참 안산이 이게 많이 저 어렵습니다. 안산한테 진 성남은 진짜 뭡니까? 지난 시간 맞아. 1대1 아, 갑자기 얘기 들을 딸깍. 때마다 아 진짜 짜증나네. 딸깍. 성남 진정한 딸깍이죠. 아, 그리고 심지어 네. 그때 골 넣었던 유승호 선수가 그때 아. 전반 뛰고 교체됐었는데 알고 아. 보니까 부상으로 교체됐더라고요.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날 경기에서도 아마 부상으로 아마 몇날 네 제외됐었고 맞아요. 이날 없어서. 그러다 아, 보니까 좀 지우 씨 말씀을 들으니까 저걸 진 성남은 뭐지? 이거 K3가 지금 저도 사실 그 슈팅스타 때문에 K3를 봤지만 네네. 이거 사실 K3랑 비교해서 실력적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산이 명백하게 위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팀이 좀 특성상 아무래도 예산이 작고 하다 보니까 그 대학 쪽 선수들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 대학 아니면 쪽 K3 예, 그렇죠. 예. 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좀 올라오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2.5부 리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구단 내부 외부로 시끄러웠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다만 좋은 점은 그나마 쭉 기록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는 코어로 오는 것 같아요. 꾸준히. 근데 이게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 이게 안산이 항상 1,000명대였거든요. 네.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한 2,000명 언저리는 계속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보면 광주랑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 생각도 듭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게 좀 미안하지만 이 경기를 이긴 서울 이랜드가 예전에 서울 잠실에 있었을 때 1,000명도 안 왔던 거 아시나요? 맞아요. 예. 뭐 그랬을 때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고 가변석도 나쁘지 않고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그렇게까지 못했을까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게 또 격세지감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이랜드 진짜 그 잠실 레오파크의 경우에도 그렇게 흥행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경기였다 보니까 경기력도 안 좋았었던 것도 있고. 근데 원래 야구 팬을 제가 모시고 네. 몇 번 이제 그 저기 잠실 레올파크 그 가변석에 앉혀서 이제 그 경기를 봤는데 보더니 야 축구는 이런 것도 시도해? 그러면서 갑자기 야 진짜 축구가 K리그가 그래 발전을 하려나 보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것도 한다 가변석 같은 것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봤는데 그게 뭔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K리그 판이 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인원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늘어나긴 한 게 제 기억으로 그 성남 빨간 바지 입던 시절에 네. 성남이라. 세 자릿수 봤거든요. 성남에서. 그 주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랑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800 몇십 명, 893명 뭐 이렇게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오늘 1,000명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는 리그 1이었잖아요. 또 네, 리그가 맞아요.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커지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이게 구단과 구단 간의 좀 격차도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경기가 그럼 일단은 서울이랜드는 그래도 잡을 수 있는 팀은 잡은 것 같아서 원래 사실 서울이랜드가 은근 안산한테 좀 약한 모습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성으로 봤었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서울이랜드가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4연승까지 거두는 좀 이제 또 실시간 승리는 또 저번 라운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면서 이랜드의 또 어떻게 보면 김도균 감독 칸에서는 진짜 이게 이 기록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시간에 섭일밤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김도균 체제로는 최초로 4연승이에요. 예. 그 4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가 좀 초반에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때 이제 저랑 지우 씨랑 이제 탄천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김도균 좀 위험하다는데 대구를 상대로 1대3으로 이기면서부터 4연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놀라운데? 김도균이 결국 다시 또 살리네. 근데 안산은 좀 안타까운 게 유승호 선수가 제가 성남 경기는 성남 안산 경기는 그때 네. 하이라이트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네. 그때 유승호가 좀 보이긴 했거든요. 하이라이트에서 많이 보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선수가 하나 빠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랜드에 대한 그 전술적인 그러니까 전력적인 격차도 있죠. 네네. 근데 그 선수가 하나 빠지니까 공격이 안 되고 그 선수 빠졌다고 공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격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진짜 이거는 조금
홈팬들에 대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홈에서 제가 점유율이 75 정도 나왔던 걸 봤거든요, 하울이엔드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밀리면 사실 아무리 전력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그렇게까지 경기를 하면은 좀 팬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기력해졌다는 것에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경기 보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이제 대중현한테 부탁드려야 할 게 네. 아까도 좀 약간 곡소리가 나왔었지만 성남 FC 대 파주 프론티어 FC의 경기 탄천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 경기도 보면서 좀 충격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뷰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날 이 장애인의 날이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주제로 열린 성남의 홈 경기였고요. 사실 경기 빼고 성남이 홈 경기를 준비했는데 네. 상당히 정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서 이건 구단에 대해서는 이걸 준비한 구단 측에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장애인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두 분? 장애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 오늘인데 그 매년 4월 20일이 이제 장애인 날인데 올해 장애인 날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바로 전날인 4월 19일 날 홈 경기 때 이제 장애인 날 기념 테마로 꾸며서 팬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박수교라고 농구계 레전드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농구 중계 해설할 때 그때 이제 이 선수 어떠냐, 외국인 선수가 급하게 수혈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선수들의 말을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장애인 수준은 아니고요. 그럭저럭 평범하게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선수가 그 방송용은 아니니까 그냥 박수교 선배한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박수교 그 해설위원이 그거를 방송에다 대고 장애인 수준은 아니라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던. 그래서 잘렸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위험하신 분이 사실은 제가 이상윤 해설위원을 보거든요. 이분도 가끔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걸 들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좀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 이번 홈 경기는 그래서 평등과 이해를 키워드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축구라는 매개체로 하나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베리어 프리 홍보 콘텐츠를 해가지고 경기 전부터 선수들이 직접 수어를 배워서 경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도 했고 경기 홍보 포스터에도 점자를 삽입해가지고요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날 저는 이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티켓을 받았지만 티켓도 사실 장애인분들께 드리는 이 티켓들은 점자가 또 새겨져 있는 그런 티켓으로 발권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도 티켓을 받았는데 평소와는 좀 다르네? 왜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지 했는데 거기에 점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치 라운지라는 이 인근 점자 스티커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점자 명함을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었다고 하고요. 시각장애인의 언어를 직접 이제 경험해볼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오케스트라 팀이었던 아인스바움이라는 아인스바움이라는 이 팀의 장애 공연과 하프타임 공연도 있었습니다. 장애 공연도 상당히 즐거웠고 즐거운 분위기로 팬들 여기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싶은 분들은 춤추세요 해서 막 해가지고 춤도 추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 아들이랑 조카한테도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랬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전반전 초반때에 말했지만 특별 시축이 있었습니다. 구단 주장 우리 성남의 주장인 박수빈 선수의 친동생이자 인기 보이그룹인지 내가 모르겠어. 나 솔직히 아이돌 몰라서 인기 맞나요, 진짜? 아주 뭐 이제 막 NCT든 뭐 이제 약간 좀 BTS 같은 빅 네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중소 남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어디까지가 인기 그룹인지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몰라가지고 팬들은 그래도 또 이제 아마 탄천 요새에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인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전에 네온펀치를 보고 비인기 걸그룹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앞에 위상을 붙이는 거는 뭐 그거는 그냥 한 뭐 몇 명 정도 알면은 팬클럽 몇 명 정도 있으면 인기로 하죠 우리. 듣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랑 하는 것도 좀 너무 그렇죠. 듣보 라고 할 수 그룹.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이제 멤버인 박한빈 군이 이제 승리기원 시축자로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이분 멤버들이 탄천을 찾아와서요 팬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이제 미리 이제 안산전 때 일주일 전인 안산전 때 이미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그 유니폼 입고 오신 막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친필로 사인한 이 성남 유니폼도 주겠다 해서 행사를 했었고 물론 저는 안 됐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장애인 단체 초청 및 입장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동반 1위는 또 무료 입장을 원래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관람 지원 정책을 띄고 있는데 이날도 유관 단체들을 초청해서 그라운드 체험 등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진짜 좀 칭찬해 줄 수 있고 축구단이 할 수 있는 좀 지역과 아무래도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여기에 대해서는 축구단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의 이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 훌륭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시민 구단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성남이 이번에 되게 정말 뜻깊은 행사를 잘 펼쳤고 저희도 되게 흐뭇하게 경기를 이제 그런 행사들을 보고 경기장으로 입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예. 이제 성남 팬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경기여가지고 경기는 전반적으로 성남이 분명히 잘했거든요. 분명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제 파주의 몇 번의 역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남이 한참 밀어붙이다가 파주가 역습 찬스를 잡았고 후반 85분에 최범경 선수가 네. 성남의 이제 이광현 키퍼의 선방으로 맞고 나온 볼을 주워 먹으면서 이날의 결승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성남이야말로 2경기 연속 홈에서 악몽 같은 경기를 펼쳤는데 이게 경기가 분명히 두 경기 안산전도 그렇고 파주전도 그렇고 파주는 약간 좀 파주가 워낙 축구를 잘하는 요즘 신생팀 축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보자 했는데 분명 파주를 상대로도 성남이 되게 밀어붙였거든요. 경기 전반적으로. 근데 왜 스코어는 이렇게 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기였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내가 어지간해서 심판 탓을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즈들 맞아요. 블랙리스트는 심판 탓을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심판을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게 한 박자 늦어 계속 뭐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삐비빅하고 일단- 이게 판단이 안 돼. 예. 일단 이날 주심이 박세니 아마 네, 그 여성 맞습니다. 주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경기 끝나고도 아마 성남 선수단들이 조금 강력하게 막 맞습니다. 항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 좀 기억나요. 아니 이제 이 골 먹기 전에 코너킥 상황도요 웃겼던 게 골킥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심도 코너킥이라고 모두 다 그 코너킥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골킥으로 해서 선수들이 막 뭐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안 맞았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리고 선심을 딱 봤더니 깃발이 내리고 있네 코너 쪽으로. 아 코너킥이었어? 코너킥에 이랬는데 그때 막 이제 뭐 그 가변석이나 이런 데서도 막 욕 나오고 사람들이 저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는데 막판에 이제 파주는 뭐 이 성남이라는 이 성남의 원정 와서 성남 승리를 챙겨야 되니까 시간 끌 수는 있다고. 시간 끌면 안 되지 근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심판이 제재해야 되는데 심판이 참 늦게도 부르더라고요. 이 시간 끌 거 다 끈 다음에 그제서야 그러니까 심판도 시간 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심판이 뭐 절대 뭐 중립이니까 그럴 의도는 아닐 텐데 아니 심판이 시간 끄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이상민 선수가 이제 파주 선수랑 하다가 얼굴을 밟혔어요. 약간 다행히 세게 밟힌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근데 선심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이상민의 행동이 성남 팬 입장에서는 좀 추가 시간이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의하면 안 되긴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이거를 그냥 냅두냐.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이걸 그냥 드로인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고의는 아니었어도 위험한 걸로 파울을 줬었어야 되지 않느냐. 선심한테 항의는 좀 세게 하긴 하더라고. 그랬더니 박세니 심판이 와가지고 경고를 줘요. 경고를 주고 갑자기 시간 됐네? 삑 심판한테 항의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있는데 그 선수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프레이타스도 탈장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좀 그런데 첫 번째는 경고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경고였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이제 옐로 카드 또 나와 버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프레이타스 선수가 누적 퇴장이죠. 예, 누적 퇴장. 그래서 빨리 이제 팀이 지고 있어 빨리 나가긴 하는데 나간 다음에야 뭔가를 뻥 차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불만이 저도 지금 엄청 쌓였거든요. 원래 박세니 심판을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남녀 여자 심판이라 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남자 심판도 많이 욕하잖아요. 일단은 이 주심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할 게 이 주심도 사실 복불복이에요. 결국에는 잘 본 그 경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깔끔히 보는 주심이긴 한데 못 본 경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비판을 받을 만한 명분이 충분한 이런 주심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성 주심을 우리가 뭐 여성 주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프로 주심이라고 한다면 여성 주심이라고 하더라도 프로답게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결국에 그게 그 주심이 결국 여성 주심이라는 이유로 그런 비판을 받아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그러면은 저 여성 주심에 대해서는 더 반감을 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날
이기고 있는 파주에서도 심판 눈떠라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긴 팀한테도 심판 이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프레이타스 그것도 물론 이거 결과론적이라서 뭐 프레이타스도 조심했어야겠지만 프레이타스 다음 경기도 못 나오거든요. 정말 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이파이브 경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예. 상대 선수랑 심판들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네네. 상담 선수들 상당수가요. 선심들은 하이파이브 했는데 주심한테는 박센 주심을 해서 하이파이브 안 하고 넘어갔어. 그냥 패스했어. 나 그거 보고 야 선수들도 승질났나 보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확실히. 진짜 저도 너무 짜증 나가지고 프레이타스 아무튼 첫 번째 경고가 너무 아쉬웠다. 반면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이게 구단 자체는 시끄럽지만 정말 축구는 잘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게 경기력 전체로는 성남이 절대 못한 경기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골을 못 넣으니까 이게 넣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후이주의 빈자리가 커 보이긴 하는구나.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뛴 게 다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경기를 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홈에서 이렇게 어이없게 지지? 공격을 밀어붙였는데 똑같이 1대0으로? 사실 예. 성남이 홈 경기 2경기 연속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그래서 승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좀 0대1로 진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충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패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무패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거 홈에서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단들이 또 인사를 돌면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존, 네. 그 블랙존 거기에서도 이제 좀 정신 차려 콜이 좀 나온 거. 네, 같은 정신 차려 성남. 네, 이걸 그게 했죠. 나왔었던 게 조금 이런 아쉬운 행보가 보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블랙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 사실 그건 끝이 아니라 제가 예. 저도 궁금했고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끝나고 이제 파주 선수들 인사하러 오는데 야유가 맨 처음에 왔었다가 박수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경기 끝난 직후라서 파주 선수들한테 한 게 아니라 심판한테 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스카이석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이날 더워가지고. 네. 뭐 블랙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파주 선수들 올 때 파주 선수들도 이제 박수 쳐주고 이랬는데 성남 선수들은 파주 선수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성남이 오면 뭐라고 할까? 근데 2연패인데 역시 정신 차려 성남을 외쳤는데 끝나고도 할 수 있어 성남을 해서 응원을 또 하더라고요. 예. 역시 우리 블랙리스트들은 뭐 쓴소리는 안 할 수는 없죠. 이 홈에서 2연패했는데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응원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 파주에게는 좀 승리를 축하를 좀 네. 드리고 뭐 파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뒤풀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파주 좀 언급하면서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먼저 하신 김에 파주 얘기 먼저 하시죠. 저는 그냥 파주 경기력이 저는 그래도 제라도스 감독이 잘 준비했다는 느낌도 들고 수비적인 대응도 있었고 저는 김민승 키퍼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놀라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선수가 저는 사실 그 파주 키퍼에서는 또 이제 유언의 키퍼가 있다 보니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제라드 감독하에서는 이 김민승 키퍼가 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오면서 선방도 선방이지만 또 그래도 좀 발밑도 하면서 좀 플레이를 했었던 거 되게 인상적이어서 파주도 제가 선수별로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물론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파주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물론 성남이 못한 거였겠지만 파주가 사실 저 세 개 신생팀 중에서 용인이 솔직히 가장 잘할 줄 알았어요. 용인이 가장 스쿼드도 좋고 사실 김해도 K3를 되게 씹어먹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 파주는 좀 저는 솔직히 논외로 봤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좋은 거는 알겠지만 신생팀이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는 힘들 거고 용인이랑 김해가 조금 선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파주가 가장 잘해. 그리고 이날도 뭐 성남이 못해서 진 거지만 파주도 좀 그 킬러 본능 원킬을 역습을 잘 살려서 골도 넣었으니까 이건 파주가 잘하는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잘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튼 이 경기에서 파주한테 0대1로 아쉽게 패배해서 성남 팬들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탄천 운동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좋은 의미의 홈 경기가 펼쳤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나 좀 잘해라. 진짜 이거 정경준 감독한테 또 안 좋은 불똥이 튈까봐 지금 예. 나는 아직 골을 넣는 선수가 없어서 문제지. 경기 지금 풀어나가는 거 되게 진짜 되게 준비 잘했네. 패스도 잘 원활하게 되네. 잘 압도하네. 근데 골을 못 넣어.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름 이적 시간에 공격수 하면 더 사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게 파주가 지금 5위예요. 1위가 부산, 2위가 수원 삼성, 3위가 이랜드, 4위가 어디였지? 수원 FC구나. 네. 그러니까 이 네 팀 다음이 파주야. 나 너무 놀랐어요. 순위 보고 뭐야? 이렇게 높아? 파주가? 그리고 아마 6위가 아마 김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파주 남자의 팀이네.
무승부가 없습니다. 김천같이 기집애 같은 김천같이 무승부만 하는 그런 팀과는 다릅니다. 무승부가 없어. 4승 4패입니다. 남자의 팀. 예. 그렇고, 뭐 네, 저는 이 다음 정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경기 남았는데 사실 2경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리뷰보다는 외적인 이슈들로만 좀 다루면서 좀 이 2경기 좀 마치려고 하겠는데요. 먼저 일단은 화성 FC 대 김포 FC 경기 4월 19일 16시반에 펼쳐졌었습니다.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일단은 또 다득점인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볼 때는 일단 양 팀의 색깔을 잘 볼 수 있는 매치였고, 일단 다득점이 나온 만큼 승부가 나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선제골이 김포에서 나왔는데 루이스 헤더에 크로스만 나온 세컨볼을 박동진이 밀어넣었고요. 그 리드한 김포가 또 이제 수삼전에 또 이제 원정 승리가 우연이 아닌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화성이 이제 김포를 상대로 직선적 루트로 공격적 운영이 이어갔는데, 이날 플라나 선수가 김포를 상대로 되게 좀 맹활약을 펼쳤는데, 이 플라나 코너킥에 또 장민준이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역습에서 66분에 플라나가 기스토퍼를 내준 것을 김대환이 역전골로 만들면서 2대1로 화성 종합타운의 경기장의 팬들이 환호하는 역전승이 되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이 후반 막판에 이 PK가 나오면서 루이스가 PK를 성공시키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김포한테는 또 3번의 PK를 받았었지만 한 번은 VR 체크로 취소, 한 번은 루이스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골문을 벗어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축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3번째 PK에서는 그래서 루이스가 다시 성공시키면서 겨우 동점을 만들어냈었던 김포였고요. 결국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날 경기장을 갔다 왔다 보니까 좀 이날 현장 분위기만 좀 몇 개 언급하고 그리고 이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작년 인천 원정 때 이 화성 종합 경기 타운을 가면서 그 원정성으로 갔었지만 이번에 홈 가변성으로 좀 가서 좀 경기를 직관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좀 콜리더가 좀 젊은 남성분과 어린 친구가 좀 번갈아 가면서 응원을 했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북치는 이 친구들이 또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이 10대 어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신기했고요. 이게 아마 스포츠니어스 아마 그 쇼츠에도 아마 이 화성 이 북치는 소녀를 좀 약간 잡아주는 그런 쇼츠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서 아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이 성장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오렌지 빌리지를 출범했었던 화성 FC인데요. 말 그대로 화성시에 있는 여러 가게들과 협약해서 스폰서를 좀 위한 화성 FC 움직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대표적 예시로는 FC 안양의 바이올렛 파트너이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거를 아마 벤치마킹하면서 좀 화성 FC도 이런 시도를 할 거라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거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장 특유의 큰 느낌과 신식 분위기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접근성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병점역에서 이제 1호선 병점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게 배차되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좀 안내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날 화성 경기장 갔을 때는 그냥 사당역에서 그냥 광역버스 한 대를 이용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서 이렇게 직관하고 경기를 보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아직 많은 팬들이 좀 오기에는 아쉬운 부족한 홍보와 마케팅들이 좀 있어서 프런트가 더 앞으로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특별하게도 없습니다. 예. 네. 네, 일단은 경기 좀 재밌게 봤고요. 그래도 좀 두 팀의 색깔을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만큼 이 경기 리뷰는 저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이 경기 좀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충남 아산 FC 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 역시나 스코어는 똑같이 2대2 무승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구체적인 리뷰보다는 경기 외 이슈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이거를 리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어 2대2 무승부가 나왔고요. 일단 충남 아산은 데니손과 나임이 각각 골을 기록했고요. 그 전남 드래곤즈는 호랑과 발디비아가 골을 기록하면서 이날 경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게 리뷰에 관련된 거를 여자나님이 했으니까 이거 잠깐 읽고 그 타이밍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산 전남전 다녀왔습니다. 선제골 뺏기고 쫓아가는 형태로 2대2로 비겼네요. 감독이 공석이고 첫 경기에서 너무 빠른 실점이라 불안했지만 한교원, 은고이 등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네. 데니손 나임 맞죠? 예, 나임의 골이 나와서 보니 4골이 모두 외국인 선수의 골이 나왔네요. 아산 플레이는 좋은데 공중볼 싸움에서 밀리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경기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감독 얘기시려나요? 예. 그것도 있고요. 예. 이제 말씀하시죠. 경기 이슈로 제가 멘트를 하겠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이 충남 아산 FC의 서포터진 아르마다의 분노의 걸개 이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야망 없는 프런트 선수 나가라.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좀 걸개를 쓴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아르마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다이렉트하게 좀 이 저격을 하는 이런 걸개를 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충남 아산 프런트에는 또 사실 이게 시민 구단의 한계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별 요상한 일들이 좀 많이 터지는 게 참 충남 아산이 오묘해요. 참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충남 아산에 터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충남 아산 팬들한테 너무나 좀 곡소리가 날 만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김효일 감독 대행의 노빠꾸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임감식 감독은 사임을 가장한 경질이다라고 아주 노빠꾸의 이런 멘트를 했는데 아 만약 그걸 얘기했어요? 예, 저 이거 스포츠뉴스 어. 또 이제 기사로 참고를 했는데 저는 이 김효일 이 코치가 아무래도 또 이제 임관식 감독 하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또 팀을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임관식 감독의 사임이 미스터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신도 아직까지 감독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사실 어떠다 보니까 좀 이제 감독 대행으로서 좀 계속 가고 있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아마 또 2달간의 뭐 감독 대행을 제한이 있겠지만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감독 구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앞으로 또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구단 왜 음의 세력이 도대체 왜 이런 병신짓거리를 한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좀 충남 아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제가 말이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좀 너무나도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참 이게 아직까지도 좀 제가 오늘 또 스포츠뉴스 이제 주축회 쪽에 좀 이제 썰들을 몇 개 듣고 왔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선수단 중에 어느 선수가 조금 이 감독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약간 좀 외부 세력과 조금 약간 같이 하면서 외부 세력을 하면서 약간 좀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아직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는 이미 이 선수단 내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참 불미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축구 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게 충남 아산에 대한 얘기는 끝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나중에 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4월 15일 날 저희 단독 기사 떴죠. 그걸 여자나느님도 올려주셨었어요. 4월 15일 날 충남 아산 임관식 감독 경질에 관련된 단독 기사가 떴어요. 아직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단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좀 더 상을 봐야 될 듯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단독 기사를 보고 우리끼리도 요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임관식 감독이 그렇게 못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7일 날 여자나님이 다시 이제 충남 아산 팬식 때문에 네. 하셨단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오피셜이 떴네요. 임효일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체제로 갑니다라고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번 주 내로 지금 이제 김병수 감독 나가고 임관식 감독도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재로는 감독 대행 체제로 가는데 이게 시민구단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내부 승격으로 하고 이대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사실 좀 저는 제일 어이없는 상황은 결국엔 충남 아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실 성적을 지금 굉장히 괜찮게 잘 내고 있었고 감독으로서 뭐 선수단들과 뭐 이렇게 사실 뭐 얼굴 붉히는 그런 상황까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선수가 왜 이런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청용 같은 그 선수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거 아무튼 예 농담입니다. 아니, 예. 그거는 대외적으로는 아니, 솔직히 근데 그 선수도 되면 욕을 많이 먹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이청용 선수가 너무나도 내리에 많이 박혀가지고 이청용보다 그 사람이 분명 그 충남 아산에서 더 잘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청용이 더 욕을 먹고 있는 사실 좀 유명도 때문에 예. 그 사실 좀 이게 좀 장면성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난 근데 박동혁 감독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박동혁 감독이 못해서 박동혁 감독이 잘려도 야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솔직히 진짜 못하긴 하지만 너무 이러려고 그랬는데 충남 아산의 임관식 감독은 그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팀의 이제 시민 구단이고 그러니까 박동혁 감독은 전남은 이제 기업 구단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
임가식 감독이 이 성적 때문에 나가거나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선수단의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진짜 딱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대준 형님이 또 전남 감독이 박동현 감독을 언급한 만큼 마지막 이슈가 이건데 네. 경기 종료 후에 전남 선수단이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갑작스럽게 그 원정 팬들 사이에서 몇몇 분들이 삭발식을 갑자기 진행하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저도 진짜요? 이건 아마 경기 중계 화면에서 아마 안 잡혔을 텐데 오.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이게 대박.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콜리더였었던 것 같은데 와. 그 머리 삭발식을 이어가면서 저도 커뮤니티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 이게 아마 사유가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 통감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포터즈가 그게 그러면서 책임감을- 이제 이 박동원 감독이 경기 기자회견에서 경기 후에 원정 팬들이 인사 갔는데 몇몇이 삭발을 갑자기 진행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승리를 했다면 이렇게 삭발식까지 안 간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기지 못했으니까 아. 그것에 대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지 않을까. 야. 조금 삭발이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수들이나 감독이 결국엔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물론 그 예시가 있었죠. 최근 강원 FC 그 정영 감독 작년이었었죠. 작년 시즌에 성적이 좀 안 좋았었을 때 갑자기 삭발을 하면서 그렇게 나타났었던. 근데 그 장면을 물론 박동원 감독도 이 용인전 때 삭발을 하고 그렇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이고도 승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충남 아산전에서도 이 전남이 승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콜리더가 이렇게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삭발을 하지 않았나. 좀 이게 좀 씁쓸하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네. 전남도 아직까지 승리가 또 물론 1라운드에 그 승리한 이후로 계속 무승부의 패배에 이렇게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전남도 사실 좀 승격을 위한 행보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되고 좀 이렇게 박동원 감독 하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속상한 순간도 좀 만들어 버린 것 같고, 이게 박동원 감독에 대한 전남 팬들의 민심도 결국에는 바다로 간 것 같은데, 하지만 전남 구단은 이 박동원 감독을 내칠 만한 그런 이게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이슈로 마무리하고 이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초반에 좀 너무 강팀들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천안한테 이제 파주는 지금 보니까는 강한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천안한테 졌고 화상한테도 졌어요. 네, 화상한테 졌고. 그러니까 이게 대구랑 당시에 대구는 강한 팀이라고 인식이 됐어서 상황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네. 수원한테도 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 했는데 그 뒤로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못 잡아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동원 감독이 참 이렇게 경남에서도 그랬었지만 이 전남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충남 아산 때는 되게 잘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되냐? 또 하필이면 또 상대가 또 충남 아산이었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친정팀 사랑을 여기 베풀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네. K2 8라운드도 이렇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층 상들까지 마무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단신으로 좀 넘어가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죠. 단신이 있는데 우선은 이 두 분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뭐부터 얘기한 게 좋을까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사실 그것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프리뷰보다 이게 단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프리뷰는 패스하고요. 단신만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우선은 그럼 간단하게 할게요. 수원 얘기 어. 수원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거 수원 삼성 레전드랑 OGFC 이제 또 메뉴 네. 레전드들과 그 매치가 네. 그냥 스코어만 간단히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좀 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1대 0으로 네. 일단 결과는 스코어는 1대 0으로 수원 삼성 레전드의 승리로 8분에 산토스 선수가 득점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 좀 더 추가 득점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래도 친선 매치를 펼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도 빅보드에 38,000명 정도 와가지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고 친선 매치임에도 서로 승부를 내기 위한 그 진심을 보였었던 것 같고 뭐 말 그대로 양 팀의 또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또 폼을 일시적이면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사실 양 팀 선수들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나 수원 삼성에서는 데니스랑 산토스가 제일 잘 보였던 것 같고 OGFC는 역시나 퍼디난드와 좀
사이클업 된 안데르손이 좀 이날 좀 되게 잘했었던 걸로 좀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또 후반 막판에 또 박지성 선수가 10분 정도 교체 투입되면서 빅버드에서 울려 퍼졌던 윗선발의 챈트, 이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좀 주목된 거는 역시나 경기 막판에 박지성이 태클을 당했는데 이거 하필 태클을 했었던 게 바로 이병근 감독이 좀 플레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움찔하면서 바로 박지성 선수에게 좀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상황에 갈 수 있었지만 박지성은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좀 넘어갔었던 이런 유애무애한 상황이 있었고요. 이게 경기 종료 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댓글이 달리면서 좀 불편러들이 좀 품면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꼴사나운 이런 불편러들 목적성 없는 이런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뭐가 있었어요? 나 이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요점만 얘기를 하면 예. 일단은 그 왜 맨유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극진히 모셔야 될 분들인데 근데 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유 선수들을 보러 왔고 수원 팬들은 물론 그들의 홈에서 하지만 그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접대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접대라는 말씀을 잘하신 게 이병근 아저씨가 접대를 해주려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거 프리킥 줄라 그런 거예요, 일부러. 프리킥 주고 이거 그 어차피 OJFC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수원은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골 넣으라고 네. 그 프리킥 주려고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몸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50대 아저씨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울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맨유 선수들 우리 대 맨유 선수들을 상대로 야유를 하느냐, 친선 경기인데 아니 저는 이거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저는 해외 축구도 저도 이제 한참 열심히 보던 사람이고 지금 못 보고 있지만 그 제가 열심히 보던 시절에 선수 아저씨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게 봤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잉글랜드나 뭐 유럽이나 이쪽에 축구 분위기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축구 분위기는 더더욱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고 이게 되게 야구의 문화에 좀 이 응원 문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야구를 비하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야구는 좀 우리 팀에 응원을 해주고 상대에 대한 그런 게 잘 없잖아요. 호전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야유도 사실 거의 매 경기 나오는 편이고 그걸 뭐 사실 찐텐으로 했겠습니까? 수원도 맨유를 상대로 찐텐으로 야유할 이유도 없고 근데 그거는 애초에 그 슈퍼러브라는 그룹 자체에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할 때 좀 도장 깨기 느낌으로 뭐 승률이 몇 % 이상이 돼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찐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접대 축구를 해달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선수들한테 야유를 하느냐 그리고 왜 찐텐으로 경기를 하느냐 그 두 가지에서 가장 분위기가 좀 웃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딜 니네가 이겨 접대를 해줘야지. 야 이게 지금 왜냐면은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 친구들 단톡 있거든요. 네. 너무 빡겜했어. 이벤트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벤트를 해야지 1대0이 말이 되냐. 아이콘 매치처럼 이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 아이콘 매치도 맞아요. 이게 아저씨들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아니 그 저번에 아이콘 매치 때 박주호 선수 역전골 넣었다고 욕 먹었었잖아요. 아니 예.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제 친구들 축구 팬들이 아닌 애들 단톡을 좀 봤는데 야 이거 게임 봤냐? 박지성한테 태클한 거 봤어? 아니 왜 그래? 이거 빡게임을 해? 이 팀을 잘못 골랐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내 친구들이지만 지우 씨 얘기를 듣고 이걸 좀 보니까 와 내 친구들부터도 이러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웃겼던 게 야 장난 아니다. 또 하나 웃겼던 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부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 있을 때는 아침 결승까지 갔던 그렇죠. 그 언저리에 있던 양반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돌려간 거 아니 돌려간 거는 되게 뭐랄까 이게 무지가 재밌다. 근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고 사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
인터넷의 여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의 여론은 어차피 하루 이틀이면 바뀝니다. 그건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사실 크게 막 화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댓글들을 보면서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축구를 안 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축구를 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자부심을 부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걸 보면서 좀 웃겼어요. 사실 그냥 순수하게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얘네가 좀 소수의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 좀 들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호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웃기지 않고 그냥 저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댓글로 스트릿쇼 좀 작작했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게 이벤트 매칭이나 근데 뭐 심판한테 뭐 항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그렇죠. 되게 진지하게 맞아요. 했어요 경기 예. 자체를. 양 팀이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좀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 불편러들인 것 같아요. 그냥 불편러들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그러네. 왜냐면 이런 집단 관계를 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진지하냐. 뭐 욕이 섞여 있네. 내 지금 내 댓글을 보니까 이게 평범한 애들일 거거든. 이런 애들이. K리그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그 좀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이 좀 깔보는 거죠. 그거는 네. 사실 네. 뭐 이제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좀 하긴 제 친구들도 네. 그때 뭐 바르셀로나랑 수원이 붙을 때도 있었고 그때 이제 맨유랑 FC 서울 붙었을 때도 그렇죠. 예. 맨유가 볼 잡았어. 막 함성했는데 그 우리 K리그 팀이 태클했어. 야유를 해. 왜 막냐고. 좀 맨유 애들 맨유님들이 오셨는데 개인기 좀 하는 거 좀 보려고 했는데 왜 막? 근데 아니 경기하는데 그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기가 좀 웃기긴 하네. 축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웃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원이 한번 첼시를 이겼었죠. 죄송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예. 그 저 아저씨들이 현역일 때 바르셀로나도 이겼던 양반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때도 좀 내한 경기 때마다 좀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이럴 때만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게 그냥 재훈 씨처럼 욕하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평범한 애고 얘네가 뭐 평상시에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아닌데도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는 제 친구들 이러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정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 잘못해서 욕하고 쓰레기 놈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대중의 이런 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좀 축구계라던가 팬들의 이런 모습들이 되게 기형적이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놀랬던 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인터넷 방송 중에 축구 쪽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있는데 거기도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큰 대중을 상대로도 제일 큰 그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메이저급 그분들조차도 한국 경기가 아니면 월드컵에 광고 안 붙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지. 네. 그냥 서로 이상한 시선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인 거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아까 좀 순간적으로 좀 격하게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먼저 사과드리겠고 조금 그 불편러들이 그 말한 그 요점들이 저는 너무 좀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왜냐면 제 친구도 축구를 좋아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축구래.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좀 아쉬워. 야구처럼 매일 하면 좋겠는데 축구는 4년에 한 번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뭔 소리야 이게. 나같이 K리그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뭐지 이러는데 아무튼 얘는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래 축구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는데 근데 축구 너무 아쉬워. 축구를 4년에 한 번밖에 안 해. 어떻게 보면 저게 건강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건강하지 않을 거야. 홍명보 때문에 그거 4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안 볼 것 같아 이제. 이번 월드컵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뭐 기대 안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진짜 저는 놀랬던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대 스페인이 뭐 월드컵 8강에서 붙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시차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네네. 진짜 생각보다 시청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국가 좀 잘하는 팀 아무거나
두 팀 얘기한 거긴 한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저게 일반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지훈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하네. 지금 생각 물론 제가 어떤 한 순간의 감정에서 갑자기 격하게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고 그리고 그 좀 자세히 우리처럼 이제 앞뒤 상황 사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그 다 떠나서 송정국, 네. 이훈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네. 욕 안 먹어요. 이병근 만만하잖아요. 아 그렇지. 아 그러네. 그리고 걔네가 보기에 밥 같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월드컵 때 안 나왔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제 친구는 신티용도 어디 무명 감독으로 월드컵 감독으로 앉혀놨냐고 뭐라고 저한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일 웃겼던 댓글이 예. 이건 인신공격이 맞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예. 저러니까 이혼 2번 하지. 뭐야? 아니 뭐 송정국 보고 아. 이혼하고 또 뭐 그것도 자들이랑 자식들이랑 뭐도 안 좋지 뭐 이런 댓글까지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거는 그냥 저격성 댓글.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정적인 수준의 네. 예상은 범주 내에서의 이상함이면 화가 나는데 아주 벗어나 버리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좀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무지를 가장한 그 욕박는 거 같긴 하는 게 참. 그냥 깔 대상이 좀 필요한 느낌이 필요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그게 데일리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매일 뭔가가 떡밥이 나오면서 네. 예. 그들에겐 씹을거리가 좀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게 나오면 신나게 욕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문화에서.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좀 욕하다가 그러다 잊어버리고. 이제 한 이틀 씹고 뱉으면 돼요. 예. 그 끝나고 뭐 퍼디난드가 이제 이병근 댓글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 가지고 쟤도 거봐라 이거 이상한 거 맞지 않느냐 약간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퍼디난드나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고 이건 축구에서 네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당연한 그렇죠. 거다. 네. 그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 인터뷰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뭐 예능을 축구를 예능으로 보셔서 예능을 그런가? 다큐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네, 골키퍼가 선망하면은 야 이거 방송을 모르네 매망았어. 왜 막아? 대승적 차로로 내줬어야지 골을 막 아니, 이런 제 아니- 친구들 중에서도 그 이 경기를 갔다 온 친구들이 몇 명 어, 있거든요. 예. K리그 그 보낸 친구들 말고도. 근데 저는 이거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서포터 넘게 10년 넘게 서포터하면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응원한다는 얘기 들으면 네 뭐라고 했어? 그거 돈 받고 하는 거냐? 아 아직도 아니, 그 얘기를 아직도 축구 나름의 축구를 본다는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이 경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권 경기 같은 경우는 이날은 뭐가 그 경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면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한 1년에 근데 아니면 최소한 뭐 무료 입장이 된다든지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정말 그것부터가 좀 약간 우리가 보는 거랑은 세상이 다르구나 생각 좀 들었고 그 아까 얘기했던 친구로 얘기로 넘어가면 맨유의 경기를 보러 간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맨유 선수들을 아무래도 맨유 레전드를 보러. 네네네. 근데 와 저거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원에 그 깃발 돌리고 이제 우산 돌리고 응원하고 예. 이런 거를 보면서 긍정적인 건 딱 하나 뽑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 축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간 사람들이면 실행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K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응원을 제일 열심히 하는 그룹의 응원을 직관하게 되면서 그거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 정도의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 이거 멋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수원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알만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했죠. 이훈재를 비롯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미친놈들 몇 명 빼고 아니면 그 의견이 다른 몇 명 빼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면서 빡겜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아저씨들 얼굴이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예,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 이게 경기 끝나고 그 수원 팬들이 그래도
서포터 이게 경기 끝나고 또 승리에 대한 기쁨을 또 이제 그 수원 삼성 레전드 선수들 같이 하고 그날 경기에 그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면서 그들 관련된 콜들 그 챈트들이 더 엄청 나오면서 이런 콜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물론 대표적인 역시나 염기훈 선수의 콜 영직스의 콜도 오랜만에 들어서 좀 좋았고 무엇보다 또 염기훈 이제 그때 사실 감독했었을 때 사실 서로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너는 것처럼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날 레전드 매치인 만큼은 정말 염기훈 선수 레전드로서 이렇게 대우받는 것에 정말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들고 거기 전직 감독만 한 6분 되는 것 같은데 이병근 감독 대부분이 분들이 이제 나가 소리를 듣고 나가신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이병근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인스타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또 뭐 욕을 많이 하시던데 라는 얘기를 누가 물어보니까 나는 면전에서도 쌍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수원 감독 하실 때 뭐 대구 감독 하실 때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인기 구단 수원으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 담은 있어야지 수원에 뛸 수 있지 않나. 잘하면 엄청난 찬사를 받지 뭐 못하면 지옥각 정말 극과 극을 볼 수 있는 구단이잖아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원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네. 또 그 전날 원정 갔다 와서 또 바로 다음날 그러면 훈련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틀에서 2탕 뛴 거네요.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이틀 네. 연속은 그쵸. 진짜 네.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여러모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실 이제 축구 K리그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국축은 이제 선수들이랑 구단도 중요하지만 팬들의 역할도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의 이제 팬들의 이제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볼거리를 또 제공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팬들이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이 팬들도 옳은 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겠고. 근데 이 그 즐기는 사람만 즐기는 것처럼 돼 있는 국축의 이 상황이 현 상황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520화 후반전은 이제 슬슬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거네요. 이 시간상 제가 너무 지금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막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네네네. 이제 슬슬 마무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기 네. 전에 네. 그거 하나만 우리 예측만 하나 할까요? 부산 아무래도 수원 삼성과 부산 아이파크 만나잖아요. 네. K2지만 네.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하시죠. 저 먼저요? 예. 저는 수원이 그래도 승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지우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한 2대1 정도 부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부산 먼저 승. 수원이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하고 또 부산이 또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번 또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대지 형님은 저는 역배로 수원을 할까 했는데 호연님에 대해 의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근데 완벽한 의리를 지키진 않는 게 이런 경기는 꼭 또 무승부하더라고. 0대0 무승부. 저주 같긴 한데 가능성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 색깔 갈렸네요. 예, 0대0으로 무승부. 제가 틀리기를 바라야죠, 호연님은. 네, 우선 이렇게 이 빅매치니까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거는 물론 지지팀 외에는 리그2가 좀 중요하긴 해. 리그2 그렇지 않아요? 리그2가 리그1은 어지간해서는 뭐 강등이 안 되지만 이 승격에 관련된 게 리그2가 훨씬 집중됐으니까 아무튼 리그2도 좀 재밌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긴 시간 520화 후반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멘트 그 소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죠. 한마디. 네, 이번에 또 리뷰하면서 또 경기하면서 경기들 보면서 느낀 거는 중앙 K리그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진짜 축구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면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지우 씨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수요일 날 좀 많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주중에 또 있네요. 안양 가는데 좀 많추었으면 좋겠고 네. 아마 부사마님을 때가 처음으로 아마 뵙게 네. 될 것 같은데 네. 또 인사드리고 그럼 무슨 재밌는 일이 있으면 또 그러면 전해드리도록. 저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화요일날 저는 서울 부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서울 부천도 살짝 좀 양팀 팬들끼리 뭐 있지 않나요? 부천도 서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부천은 누굴 좋아할까요? 부천은 뭐 제주는 무조건 싫어하겠고 안양도 싫어하는데 안양도 적대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서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안양도 싫어해요? 그랬나? 약간 둘이 약간 좀 K2에 있는 동안 터줏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 양 팀이 좀 라이벌리가 몰랐네. 있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03이 더비 했으니까 분들 인천에 좋아하겠습니까? 03이로 연이 있어서 인천한테도 적대감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하고도 의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저 홍염 터트린 걸 제가 봐가지고 FA컵 때 4강전 네,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그 경기를 직관했던 기억이 나서 아무튼 뭐 이 주중에도 K리그 1 재밌게 즐기시고 저희는 다음 521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트 주머니 안 가득 구겨놓은 낙서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류장에만 서 있어 잔소리 같은 알람 소리 꺼버리고 눕다가 창문 틈새로 들어온 따뜻한 공기만 마셔 다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서 숨만 차 늦은 출발이면 어때 근데 진짜 넘어져도 괜찮은 걸까 벚꽃은 피는데 난 아직 겨울 같아 웃는 얼굴 뒤에 말라버린 말들만 줄줄이 걸려있어 어디쯤 와 있는지 지도조차 없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 비를 돈난 그래도 난 다시 걸어가 본다 입술 끝에 맴도는 말들 보란듯이 삼키고 괜찮다는 짧은 한 줄로 하루를 또 덮어도 친구들은 다 정답처럼 멋진 꿈을 말하는데 나는 지우개 가루처럼 책상 끝에 쌓여가 뒤처질까 겁이 나면서도 똑같이 살긴 싫어서 웃어 틀린 그림이면 어때 내 선대로 그려볼래 벚꽃은 피는데 난 아직 겨울가 웃는 얼굴 뒤에 말라버린 말들만 줄줄이 걸려있어 어디쯤 와 있는지 지도조차 없는 이 거리 한복판에서 그래도 난 다시 걸어가 본다 언젠가 오늘 밤도 사소한 농담처럼 말하겠지 그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 넘어져 눈부든 손으로 일어나서 울먹이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또 한 걸음 내디뎌 어디에도 없었던 나만의 계절을 언젠가 찾을 거야 흔들려도 부서져도 나는 나로 살아본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후반전 뭐 추우면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빨리 할게요. 하고 빨리 끝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도는 텅 빈 채로 나를 반기네. 어제는 후회로 밤을 지새고 오늘은 불안의 파도를 넘어야 해. Step by step 넘어져도 그게 바로 길인 걸. Day by day 상처들은 훈장이 되어 빛나네. 우리가 꿈꾸는 그곳이 멀다 해도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걸어가면 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열려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거친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손을 높이 들어. We're living on a dream. 세상은 늘 정답을 내놓으라 해. 차가운 숫자들이 나를 옥죄해와도 하지만 기억해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불꽃이 있다는 걸. Step by step 이 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Day by day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는 믿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 결국엔 눈부신 그림이 완성될 거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거친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긴 여정일 뿐. 우린 매 순간 기적을 만들고 있어. 준비됐어. 이제 하늘을 향해 외쳐봐. Ready, set, go.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Hold on tight.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거친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절반의 성공일지라도 We are enough. 끝까지 함께할게. Living a dream.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아유 추운데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들 추웠는데 이게 반바지 입고 아유 좀 괜찮아요. 저 어차피 뭐 네, 오늘 다행히도 이거 입고 와가지고 좀 고생 많으셨고 예, 막차 저는 괜찮아요. 네. 수원에서는 그 막차가 빨리 끊겼는데 여기는 괜찮은 편이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일단 상황 봐서 다시 단톡방 일단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지방 출장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 내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내가 깜빡한 게 있어. 내가 드릴 게 있었거든. 시즌권 이랜드 시즌권 드리고 여기는 올랜도 머플러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또 못 갔어. 시험시험 하세요. 정신이 없어서 오늘 또 면접까지 보느라. 아니 그냥 예. 개인이 좀 있으니까. 네, 아무튼 먼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예, 네.
미소가 조금씩 그려질 때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만 가득한 골목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시린 이야기들 차가운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뱉으면 어느새 밤 공기는 너를 조용히 감싸주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상처가 되어 돌아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울고 싶은 그런 밤 무거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고독의 무게 내가 다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괴롭히던 세상의 손들 잠시 멈춰서서 내게 기대도 돼 두려워하지 마 네가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은 괜찮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가슴을 짓누르던 아픈 눈물을 다 쏟아내 새벽이 올 때까지 내가 네 곁을 지킬게 부서진 마음을 다독여 내일은 다시 웃을 수 있게 세상이 너를 외면한다 느껴지는 순간에도 너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 자 다시 숨을 쉬어봐 넌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가슴을 짓누르던 아픈 눈물을 다 쏟아내 새벽이 올 때까지 내가 네 곁을 지킬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 이제